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어 전략사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제 투자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최근 시장에서 제 자산을 좀 분석하고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좀 짜느라고 영상을 그동안 좀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하락장을 보면서 돈 벌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코스피도 암호화폐도 미국 증시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산 평가액이 점점 줄어들고 계실 텐데요. 왜 갑자기 기회 타령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무작정 쭉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사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진짜 좋은 걸까요? 아마 학창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모두 다 성적이 좋은 게 사실은 하나도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체육이라는 교과가 시험 기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거의 답 알려주다시피 책 몇 페이지 펴라, 이거 잘 봐라, 다음 몇 페이지 펴라, 이 동작 순서 잘 외워라, 막 이런 식으로 답 알려주고 또 그대로 문제를 내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시험을 보면 당연히 그 과목 평균이 거의 85점에서 90점 수준이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90점 넘는 친구들끼리는 누가 실력이 좋은지 당연히 변별력은 있을 수가 없었고, 실수로 한두 개라도 틀린 친구들은 과목 석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90점인 것보다 오히려 50점에서 80점까지 점수가 고르게 분포가 되고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90점 이상의 상위권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변별력도 생기고 학생들의 실력에 조금 더 근접한 점수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듯이 자산시장도 똑같습니다. 이런 조정을 주면서 자산 운영 능력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하락장에서 저렴하게 지분을 늘려가면서 추후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하락장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산시장에서 그냥 사기만 하면 쭉 다 오르고 모두가 돈을 버는 시장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두가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돈을 잃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예시를 들어드린 체육시험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의 자산이 오른다는 것이 결국 모두의 자산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즉, 물가만 올라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하락시장에서 남들보다 싸게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추후에 다시 찾아오는 상승장에서 남들과의 자산 격차를 벌릴 수 있고 그것이 곧 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임을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러다 진짜 다 잃겠네, 이거라도 지키자 하면서 손절할 때 그렇게 싸게 던지는 주식들을 저렴하게 사모으는 것이 내 자산을 더 높은 가치로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면서 내 매수의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게 내 자산을 불리는데 훨씬 유리한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더 나아가서 투자시장에 있어서는 인간의 심리와 자산의 배분, 그리고 무엇보다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의 철학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족 달성을 위해서 자산 배분을 현대축구팀 운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특히나 중원 싸움에서 지배하는 현대축구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투자 비중을 미드필더, 공격, 수비 순으로 비중을 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각 포지션별로 제가 어떤 종목들을 어떤 성격들 때문에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최후방 골키퍼입니다. 저는 아직 파이어족을 달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든든한 본업을 골키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월급이라는 방어선을 통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하락장 같은 위기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멋진 세이브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비수로는 목돈을 모아두면서도 이자율은 높고 또 바로 유동할 수 있는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과 일부 달러와 SGOV, 수고부라고 불리죠. 여기에 제 자산의 일부를 두었습니다. 이 자산들은 사실 공격적인 성장성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높은 이자율과 함께 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원금 보장형 또는 거의 이 원금 보장에 준하는 수준의 자산들이기 때문에 뚫리지 않는 탄탄한 방어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큰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쪽에 넣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즉 수비에 굉장히 치중된 축구를 하는 것과 같죠. 이런 경우에는 이 지키는 축구에 너무 과중하다가 우리나라가 남아공전에서 지고 있는데도 계속 지키면서 16강, 8강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아예 32강조차 나가지 못해서 날려버린 것처럼 우리의 자산도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기 위해서 1억, 10억, 100억 이렇게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는 어느 정도 비중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드필더진입니다. 제 투자자산 내에서 볼 배급, 즉 현금 흐름이 좋은 SCHD, 리얼티 인컴, VOO 등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추가적으로 영입한 자산이 또 하나 있는데 JPQ라고 이건 나스닥 커버드콜 자산입니다. 이번에 영입을 한 이유는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것처럼 저는 이 공격형 미드필더 성격을 조금 지닌 이 커버드콜 자산인 JPQ를 좀 추가로 영입을 한 건데요. 이걸 통해서 나스닥의 성장성과 함께 현금 흐름인 배당률, 높은 배당률을 조금 받으면서 전방으로 볼 배급을 계속 해줄 수 있는 현금 흐름, 그리고 주가 상승, 전진 드리블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영입을 좀 했었고 제 자산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여기에 미드필더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방 공격수에는 각 섹터별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M7 개별주들, 그리고 TQQQ, 속슬과 같은 레버리지 자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까지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한번 폭발하면 폭발적인 수익으로 목표 금액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산들, 여기에는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하는 자산들도 일부 있지만 이런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보유 자산들을 저는 가지고 있고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락장이 찾아왔습니다. 이 하락장이 사실 얼마나 갈지 잘 모르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등하면서 상승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산을 이런 하락장에서 차별화하셔야 됩니다. 축구에서도 전방의 공격수들이 계속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수비수, 즉 안전자산들로 꾸준히 버티면서 필요한 순간에 역습을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키퍼, 본업의 월급이죠. 그리고 미드필더들, 제피큐나 슈드 같은 배당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볼 배급을 계속 공격수들에게 해주면서 가격이 싸진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리밸런싱을 진행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길게 주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더 많이 하락할수록 오히려 좋습니다. 남들이 허둥지둥 손절할 때 우리는 월급과 배당금을 통해서 저렴해진 자산의 지분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이 하락장이 끝나고 시장이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이 하락장에서 모아둔 수량이 자산평가액을 2배 또는 3배로 불려줄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선혈이 낭자할 때이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냉정하게 말해서 선혈이 낭자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투자를 망설이거나 매도를 통해서 내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장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번 시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의 가치를 많이 높여서 파이어족이 조금 더 가까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파이어 전략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